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글로 먹고 사는 작가예요. 어떤 글을 쓰냐고요? 아줌마가 쓰는 글이 뻔하죠. 남녀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로맨스 소설을 주로 쓴답니다. 통속 소설이라고 무시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래봬도 제법 잘 나가는 작가예요. 1년에 벌어들이는 인쇄만 억 단위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랑에 목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쓰지만 정작 작가인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아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세상에 믿을 만한 남자는 오직 책 속에만 있다 주의죠. 제가 이렇게 사랑에 회의적이게 된 데는 전 남편의 공이 커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땐 언제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변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또 어찌나 저를 무시하고 핍박했던지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였답니다. 그런 제가 이혼하고 이렇게 대박 작가가 돼 잘 살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에 성공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부터 제 과거를 숨김없이 다 털어놔 볼게요.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어릴 때부터 평탄하지 못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쭉 둘이서 살았거든요.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 서빙, 설거지, 빌딩 청소, 남의 집 식모살이. 늘 고된 노동으로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가난해 본 분들은 아시죠? 남들만치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런 엄마에게 효도에도 모자랄 판에 못난 딸인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에서 동료와 눈이 맞아 혼전 임신을 하고 만 거였죠.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리도 무섭던지요. 당장 지우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요. 혜숙 씨랑 뱃속의 아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지만 우린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혜숙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혜숙 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당장 양가 부모님 만나서 인사부터 드려요. 제 손을 잡고 큰 소리 떵떵 치는 남자친구가 그땐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남자친구와 같이 엄마를 만났죠. 딸이 임신했다는 말에 엄마는 대뜸 눈물부터 흘렸어요. 자기가 먹고 사느라 바빠 신경을 못 써줘서 그렇다면서 전부 자신 탓을 하셨죠. 혜숙이 너 이제 겨우 20살인데 한창 꽃처럼 피어날 나이에 임신이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괜찮아 엄마. 어차피 언젠가는 나도 시집가서 애 낳았을 거 아니야. 그걸 좀 일찍 시작하는 거지 뭐.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해봐도 엄마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일찍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혜숙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엄마는 남자친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럴만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무려 7살이나 많았고요. 그때까지 회사에서 변변한 직급 하나 없는 평사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저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식구라고는 엄마와 어린 여동생뿐이었죠. 옛말에 홀어머니 모시는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 힘들게 키운 자기 아들 훔쳐간 년이라고 널 얼마나 구박하겠니? 에이, 엄마도 나 혼자 키웠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 것도 다 편견이야. 넌 계집애잖아. 딸 가진 엄마하고 아들 가진 엄마하고 다르다니까?
거기다 그 집은 어린 시누이까지 있잖니. 자기 역시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기 때문일까요? 엄마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영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들어선 마당에 뭘 어쩌겠어요.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예비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신한 저를 차마 반대도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아이가 생긴 지 3개월 만에 저와 남자친구는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양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건 사회초년생이었던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마련할 돈을 모을 때까지 같이 살자 하셨는데요. 엄마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간 한 푼, 두 푼 모아뒀던 돈 3천만 원을 제게 건네주셨죠.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끝끝내 통장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누이하고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설사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눈치 보일 거야. 네가 홀몸도 아니고 절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모은 돈인데. 어차피 네 결혼 자금으로 생각하고 모아둔 돈이었어. 참말하지 말고 받아. 고마워 엄마. 내가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꼭 갚을게. 내심 합가 생활이 걱정이었던 저는 엄마가 내미는 돈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못 이기는 척 그 돈을 받아 작은 전세 빌라를 구했죠. 그야말로 엄마의 사랑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네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도 열심히 거들었고요. 한밤중에도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 사오곤 했죠. 걱정했던 시집살이도 따로 살기 때문일까요? 예상했던 것처럼 심하진 않았어요. 물론 시집살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 남편 밥은 잘 챙겨줬는지, 집안 살림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고요. 그것도 모자라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집으로 찾아오곤 하셨죠. 구실은 반찬을 나눠주러 온다는 거였지만 실상은 저를 감시하기 위한 거였어요. 창틀에 먼지만 조금 있어도 아주 난리가 나셨죠.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너 우리 명석이 기관지 약한 건 모르니? 먼지가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청소한다고 했는데 몸이 무거워서. 몸이 무거우면 뭐 얼마나 무겁다고? 너 지금 내 앞에서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었어요. 효자였던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선 차마 제 편을 들지 못했죠. 이미 혼전 임신만으로 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더 그랬어요. 속상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으니까요.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어머님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앞에서 당신 편 들어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앞에선 아무 말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마누라 기분 풀어주는 게 진짜 똑똑한 남편인 거라고. 말이나 못하면.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응. 나 만삭인데 창틀에 낀 흙먼지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임신 유세를 부린다고 그래.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길 때도 당신 아침 저녁은 다 차려줬는데. 화장실에서 변기 붙잡고 구역질해가면서. 알지, 다 알지. 우리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가 이따 당신 좋아하는 귤이랑 포도 사올 테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해도 남편만 있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영원히 제 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사랑의 결실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잠자리에 예민했던 남편은 딸이 밤마다 우는 걸 못 견뎌 했어요. 툭 하면 제발 좀 조용히 시키라면서 화를 냈고요. 급기야 한 번은 딸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죠.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그 입 틀어막아 버리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젖먹이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 아빠가 그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보,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가 뭘 알고 우는 것도 아닌데. 아직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걸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 알게 뭐야! 나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고! 직장인한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긴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당신이 뭘 알겠어? 당신만 힘들어?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리 말이야. 애 보랴 얼마나 힘든데. 애 젖먹인다고 어제도 오늘도 하루 2시간도 채 못 잤어. 근데 당신이 뭐 집안일을 도와주길래 애 보는 걸 도와주기래? 요즘 일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누가 보면 아주 살림도 육아도 다 잘해내는 슈퍼맘인 줄 알겠어. 당신 애 힘들다는 핑계로 내 아침은 요즘 차려주지도 않잖아. 저녁도 순 시장에서 사온 반찬뿐이고. 그따위 형편없는 밥을 먹고 어떻게 힘을 내서 바깥일을 하겠어? 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부부 사이에 서운한 게 생기잖아요. 남편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옛날엔 싸워도 한 침대에서 붙어 자다 보니 결국 자연스럽게 스르륵 풀렸거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애 울음소리에 예민해서 저는 언젠가부터 작은 방에서 딸과 함께 둘이 잤고요. 남편 혼자 안방을 썼거든요. 그렇게 각방살이를 하다 보니 서로 싸워도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망가진 제 몸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곤 했죠. 당신 지금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야? 나보다 더 나갈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설마 당신보다 많이 나가겠어? 배 접히는 것 좀 봐. 팔뚝도 거의 내 허벅지만 하다고. 이게 여자 몸이라고 할 수 있어? 자꾸 그러지 마. 나도 빼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슬기 보랴 집안일 하랴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쟁 같은데. 아이고 핑계도 좋다.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자들 시간 쪼개서 다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몸매 관리는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당신이 자기 관리 못하는 거 가지고 핑계대지 마.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아줌마 취급했죠. 하나뿐인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참 힘들더라고요. 제 발밑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던 땅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설상가상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쯤 시누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은 상태였는데요. 시누이 몸조리를 핑계로 툭하면 그 아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명희 걔가 어려서부터 몸이 참 약했거든. 애 한 번 낳고 나니까 그 가엾은 게 아예 맥을 못 추지 뭐니. 환절기라고 바로 감기에 걸려서 또 골골대고 있는데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애 대신 봐주겠다 하고 데려왔다. 아, 네. 근데 왜 저희 집에... 아니 그럼 이 늙은 시엠이 혼자 애를 보라는 거니? 허리며 팔이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혼자서 애 보다가 무슨 초상을 치르려고? 당연히 네가 같이 봐줘야지. 그래도 나보단 네가 더 젊고 애도 가장 최근에 낳아봤으니 제일 낫지 않겠어? 명희 감기 다 나을 때까지만 좀 부탁하자꾸나. 나도 매일 와서 같이 돌볼게. 그러나 약속과 달리 시어머니는 시누이 애만 맡겨놓고 친구와 약속이 있다, 모임이 있다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기 일쑤였어요.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감기가 다 나은 뒤에도 아들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독방 육아를 해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엄마가 돼선 애를 볼 생각도 안 타니. 모성이라는 것도 없는 건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무엇보다 서운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들은 채도 않더군요. 아이, 어떡해. 명희 몸이 그렇다는데.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내 몸은 뭐 멀쩡한 줄 알아? 나도 우리 슬기 키우면서 팔 인대가 늘어나고 허리 디스크도 생겼다고. 슬기 갓난쟁이 시절 벗어나서 이제 좀 살겠다 싶은데 이제 또 아가씨 아들을 나더러 키우라니 그건 좀 너무하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명희가 뭐 남이야? 그리고 애 키우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를 부려?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그게 그거지. 남편이 효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제 편을 안 들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 모조리 사라지더군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어린 딸을 생각해서 꼭 참았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제 딸한테만큼은 그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일종의 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듬해 겨울,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와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그쯤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지 뭐예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일을 하긴 힘든 상태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엄마의 형편을 잘 알았기에 고민하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슬기 아빠, 우리 엄마 있잖아. 말로는 괜찮다 하시는데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 것 같거든. 허리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용돈 좀 드리면 안 될까? 어렵게 꺼낸 얘기에 남편은 단박에 인상을 썼어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 당신도 알잖아. 나 올해도 연봉 동결된 거. 곧 슬기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고. 나도 알지. 많이 주자는 거 아니야. 달에 30만 원이라도. 아니 20만 원이라도. 응? 우리 엄마 독한 사람인 거 알잖아. 허리 조금만 괜찮아지면 바로 일 다시 시작할 거야. 몇 달 안 걸릴 거라고. 진짜 왜 그래? 장모님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친구한테 빌리시든 뭐 그 가게에 가부를 하든 알아서 하시겠지. 장모님이 애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당신은 우리 집 살림이나 생각해. 남편의 모진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동안 남편한테 무심했으면 또 몰라요. 혼전 임신한 딸 그래도 책임져줘서 고맙다며 없는 살림에 남편이 좋아하는 개국지며 소갈비 같은 걸 계절마다 해서 보냈고요. 일하면서 몸 축난다고 다달이 보약도 지어주곤 했어요. 어쩌다 찾아가면 아유 우리 사위 하면서 끼고 돌았고 말이죠. 그런 엄마한테 어쩜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는지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누가 장모님이 나한테 못해줬대? 그걸 알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어머님한테 계속 용돈 드려도 우리 엄마한테 10원 하나 준 거 없잖아. 생일에도 그냥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전부였고. 따지고 보면 결혼할 때 이 집도 엄마가 해준 건데. 참나. 이 집이 어떻게 장모님이 해준 거야? 뭐 그 3천만 원? 원래 시집 올 때 다들 그 정도는 해와. 임신한 딸 시집 보내는데 그럼 맨입으로 보내려고 했대? 남편은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돈을 보태준 걸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돈 받을 땐 넙죽 받아놓고 그렇게 입을 싹 씻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어요. 남편이 거절하면 아픈 엄마한테 용돈조차 줄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경력 단절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시피 했죠. 게다가 저는 딸은 물론 시누이 아들까지 봐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결국 아이들이 클 때까지 조금만 참고 살자 하고 일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안타까웠던 걸까요? 그 시절 제 유일한 취미가 동네 대여점에서 연애 소설책을 빌려다 보는 거였는데요. 하루는 빌려온 책을 무심코 맨 끝으로 넘겼는데 거기에 출판사 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엔 신인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작품을 기다립니다. 라는 문구가 함께였죠.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도 학창시절엔 글짓기 솜씨가 제법 있어서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했거든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시간을 쪼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다양한 연애 소설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이렇게 썼을 텐데, 나라면 주인공을 이렇게 바꿨을 텐데 하는 상상을 많이 해서일까요? 생각보다 쓰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3개월 만에 책 한 권 분량의 소설을 완성해냈고요. 용기를 내 출판사 몇 곳에 원고를 보냈죠. 그러면서도 설마 답장이 오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웬걸. 원고를 보낸 출판사 5곳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건이 좋은 출판사에 답장을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출간 계약서를 직접 출판사로 가서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웃집 세댁에게 잠깐 맡기고 다녀왔죠. 으리으리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계약서를 쓰는데 왜 그리도 가슴이 뛰던지 모든 게 꿈만 같더라고요. 아이 작가님, 정말 첫 작품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전엔 소설 써볼 생각도 못했거든요.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나 봐요. 신인 원고답지 않게 너무 기량이 뛰어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두고 보세요. 이 작품 분명 대박 날 거예요. 담당자가 그냥 신인 작가인 제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출간되자마자 제 책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신인 작가로선 이례적으로 3쇄까지 찍었죠. 정산이 끝나고 나니 통장엔 생전 제가 벌어본 돈 중에 가장 큰 액수가 찍혀 있었네요. 원고료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돈부터 보냈어요. 그쯤 엄마는 수입이 없어 급한 대로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지금 5천만 원 보냈거든? 이 돈으로 일단 집부터 전세로 다시 돌리고 남은 돈은 엄마 생활비로 써. 알겠지? 아니, 네가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박서방이 준 거야? 아니야, 내가 번 거야. 나 요즘 글 써, 엄마. 얼마 전에 책도 나왔는데 그게 잘 팔려서 돈이 아주 많이 생겼어. 곧 차기작도 낼 거고 그럼 더 돈 많이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돈 엄마가 다 써. 알겠지? 제가 작가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효도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얼마나 뿌듯했나 몰라요.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에겐 작가가 됐다는 걸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에게 그 사실을 감추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허구한 날 딸을 재우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 보니 결국 남편도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외간 남자와 이상한 채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당신 바람났지? 갑자기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체 뭐 하는 건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 잘 땐 컴퓨터 안 할게. 그건 당연한 거고. 대체 뭘 했냐니까? 당신 진짜 남자들이랑 이상한 채팅 주고받은 거 아니야? 바람으로 몰아가는데 너무 억울해서 결국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거 아니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나 글 쓰고 있다고. 뭐? 글이라니? 무슨 글? 대여점 가면 있는 연애소설 있지? 그런 거 쓰고 있어. 벌써 책도 2권이나 냈다고. 처음엔 믿지 않던 남편은 제가 쓴 책들을 보여주자 그제야 믿더라고요. 통장에 꽂힌 인쇄를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아니 당신 이 큰 돈을 진짜 당신이 책 팔아서 벌었단 말이야? 그래. 원래 5천만 원 정도 더 있었는데 그건 우리 엄마 전셋집 하라고 줬어. 지금 차기작도 준비 중이니까 조만간 또 돈 들어올 거야. 아니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어. 나도 이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고.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아니, 내 마누라가 작가라니. 이게 말이 돼? 제 직업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 때문일까요? 그 뒤로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확 달라졌어요. 마치 신혼 초처럼 다정해진 건 물론이고요. 매일같이 퇴근해 당신은 글에만 집중하라며 집안일을 대신해줬죠.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곤 했죠. 딸에게도 곰살맞게 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딸에겐 아빠가 필요하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한 식구로 같이 살자 싶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 제 성공만 믿고 황당무계한 짓을 벌일 줄은 말이죠.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한창 글에 매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또 시어머니인가 싶어 놀란 마음에 거실로 나왔는데 웬걸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아직 퇴근하려면 한참 멀었기에 깜짝 놀랐죠. 당신 왜 벌써 와? 회사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 회사 때려쳤어 여보. 뭐? 회사를 때려쳤다고? 오늘 부장 얼굴에 사직서 던지고 나왔어. 내가 말했잖아. 그 부장 새끼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는지. 허구한 날 나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고. 오늘도 보고서에 오타 좀 난 거 가지고 머리가 나쁘니 어쩌냐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 대뜸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어떡해. 뭔가 대책은 있는 거야? 대책? 있지. 나 사업할 거야. 뭐? 사업? 당신 내 동창 상식이 알지? 그 자식이 얼마 전에 노래방 프랜차이즈를 하나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지 뭐야. 아주 돈을 포대자루로 쓸어 담고 있대. 안 그래도 나도 비슷한 사업 하나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 상식이 도움 좀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생전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딸이 커갈수록 돈이 더 들면 들었지 덜 들진 않을 텐데 가장으로서 너무 대책 없다 싶더군요.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돈이 왜 없어? 당신 인세 받은 거 그동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뒀잖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가 글 써서 모은 돈을 언급하더군요. 그 돈은 비상금이라고 했잖아. 나중에 우리 세 식구 뭔 일 생기면 그때 쓰려고. 지금이 그 비상금을 쓸 때라고. 나도 당신이 그냥 평범한 주부였으면 이런 과감한 짓 못했어. 근데 내 마누라가 성공한 작가고 1년에 버는 돈이 내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남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미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온 마당에 저도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일단 한번 준비해 보라고 했네요.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다.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늘 그렇듯 이번에도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처음엔 경영학원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가 싶었는데요. 웬걸 1년도 안 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사업 준비는커녕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기 바빴죠. 육아와 살림엔 다시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이게 남편의 본색이구나 싶어 그나마 있던 정도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혼할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했네요. 그런데 그쯤 시댁에도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시누이가 서방님한테 이혼을 당하고 만 거였죠. 그런데 그 사유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지 뭐예요. 그동안 자기 아들을 자꾸만 제게 맡기던 것도 그 남자와 미래를 즐기느라 그랬던 거더라고요. 졸지에 시누이의 외도를 도운 것만 같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따로 서방님에게 연락해 저는 정말 몰랐다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네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서방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게 어떻게 아주머니 때문이겠어요. 바람날 사람은 어떻게든 난다고 다 명의 탓이죠 뭐. 그동안 아주머니야말로 저희 아들 봐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가깝게 지내지 않아 몰랐는데 서방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누이는 어쩌자고 이런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건지 자기 복 자기가 걷어찬다 싶어 참 한심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까맣게 몰랐네요. 시누이의 이혼으로 제게도 불똥이 튈 줄은 말이죠. 원고 마감이 코앞이라 한창 글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전날도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더니만 정오가 지나도록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이 있긴 한 건지 회사 그만두고 하는 일이라곤 허구한 날 사람들과 어울려 술만 퍼먹고 다니는 게 전부인 남편이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깨우기 시작했죠. 슬기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 곧 슬기 학교 끝나고 돌아올 텐데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거야. 5분만 더 잘게. 안 돼, 빨리 일어나. 여전히 꿈나라인 남편을 한창 깨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시누이가 이혼당한 뒤로는 한동안 둘 다 저희 집엔 걸음도 하지 않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갑자기 집까진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연락을 안 하긴! 내가 너랑 명석이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 줄 아니? 시어머니의 호통에 뒤늦게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글 쓸 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몰랐던 거였죠.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느라. 슬기 아빠도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작가로 일한다는 건 비밀이었기에 대충 둘러댔어요. 괜히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됐으니까 명석이나 얼른 깨워봐라. 할 말 있어서 온 거니까. 시어머니는 대뜸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눈치를 보던 시누이도 슬그머니 그 옆에 앉더군요. 이혼당한 뒤로 물 한 모금 못 넘기며 중내에 사내한다던 시어머니 말과 달리 혈색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살도 오히려 좀 찐 것 같고 말이죠. 어쨌든 마감이 코앞인데 시어머니가 집까지 쳐들어오니 저도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온 건진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하고 돌려보낼 생각으로 부랴부랴 남편을 깨웠죠.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가 왔다는 소리에 벌떡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더군요. 아니, 엄마가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엄마는 내가 뭐 아직도 일반 월급쟁인 줄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그래, 요즘 수익은 좀 어때? 잘 나와? 아직 준비 중인데 수익이 나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그놈의 사업은 한다 하면서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니? 그럼 너 지금 돈 아예 없는 거야? 갑자기 돈은 왜요? 명의 또 뭐 사고 쳤어요?
안 그래도 이혼할 때 시누이 위자료 문제로 남편이 돈을 좀 보태줬거든요. 뭐 사실상 제 돈이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남편의 물음에 시누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오빠는 내가 뭐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줄 알아? 그럼 갑자기 엄마가 돈 얘기를 왜 꺼내는데? 나도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수만 없잖아. 그래서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받은 곳이 목이 좋은 곳이라 그런지 권리금이 좀 세서 말이야. 오빠가 한 5천 정도만 빌려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다달이 몇백씩이라도 갚을게.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슬그머니 말을 보탰어요. 그래, 그 명희가 이제 마음 잡고 일해본다는데 오빠가 돼서 좀 도와주렴.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까지 쳐들어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모녀의 뻔뻔한 요구에 남편도 기가 막혔는지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엄마, 내가 돈이 어딨어요. 퇴직금도 죄다 사업자금으로 쓴 마당에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요. 얼마 전에 명의 위자료도 해줬잖아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모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 자리에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럼 사돈 전세금 해줬다는 거 그거라도 좀 돌려받으면 안 되겠니? 갑자기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사돈이라는 말에 제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런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황급히 입을 열더군요. 아니 엄마,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왜? 너 명의 위자료 보태줄 때 그랬잖아. 사부인한테도 얼마 전에 그 집 전세금 해줬다고. 5천 정도 된댔나? 금액도 딱이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준 돈을 도로 뺏어요. 장모님 형편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당장 네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남편이 제 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용돈을 주면서 허세를 부리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 위자료도 그렇고 뭐 아들로서 오빠로서 체면이 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설마 제가 엄마한테 해준 전세금까지 자기가 해준 것인 양 거짓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차마 뭐라고 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생각해 그런다고 여겼나 봐요. 갑자기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더군요. 슬기 어멈도 괜찮지? 사부인 형편이야 나도 아는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 우리 명석이가 번 돈이잖니. 일단 명의 가게는 차려야 하니 달라하고 나중에 다시 벌이 괜찮아지면 그때 또 드린다고 말 좀 잘 해주렴.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늘 네네 하며 순종하는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되바라지게 대꾸했네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어머님. 제가 이미 엄마한테 준 돈인데 그걸 어떻게 도로 달라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말 대답하는 거냐? 네.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그 돈 저희 엄마 염치 없이 누구처럼 그냥 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저 시집 올 때 쓰라고 줬던 돈 3천. 그거 이자 좀 보태서 다시 돌려드린 거지. 그럼 뭐 나랑 명희는 염치가 없다 이거냐? 그래. 3천은 뭐 사부인이 줬던 돈 다시 받아간 거라 쳐. 근데 나머지 2천은 우리 아들 돈이잖아. 네가 뭔데 그걸로 유세를 부려? 참나. 2천만 원이 이 사람이 번 돈이라고요? 이 사람 회사 관둔 게 언젠데요. 퇴직금 사업한답시고 다 써버린 게 언젠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반문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아니 얘가 또 갑자기 무슨 흰소리야? 너도 참 애가 어쩜 그렇게 독하고 못됐니? 하나뿐인 시누이가 이혼당하고 뭐라도 해보겠다며 애쓰는데 그깟 돈 몇천 보태주는 게 그리 힘들어? 그렇게 가족끼리 돕기 싫으면 그냥 이혼하거라. 애초에 우리 아들 돈인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외쳤죠. 그래요.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뭐 무서워서 못할 줄 알아요? 뭐야? 아니 이게 어디 시애미 앞에서 건방지게. 그러는 어머님은 뭐 언제 저 며느리로서 존중해준 적 있으세요? 늘 노예 취급하면서 구박만 했지. 전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고 대거리했어요. 그리고 놀라서 벙쪄 있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들었지? 당신 엄마가 지금 이혼하라고 한 거.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가 한 말 때문이면. 아니,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야. 사업한답시고 회사 그만두고 허구한 날 내 돈이나 축내는 거 더는 못 참겠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슬기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고. 제 자세한 말에 그제야 심각성을 느낀 걸까요? 남편이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 진짜? 우리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 같고 꼭 이렇게 나와야겠어? 속상하다고 그런 막말을 하니?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전세금을 왜 빼줘야 하는데? 애초에 우리 엄마 돈이잖아. 나머지는 내가 책 써서 번 돈이고. 오히려 네 동생 위자료도 내 돈으로 해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전세금까지 빼서 네 동생을 주라는 게 말이 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걸? 알지, 당연하지. 나도 그건 안 된다고 말할 생각이었어. 진짜야. 근데 왜 잠자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이번에도 내가 아무 말 없이 져줄 줄 알았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나 책 써서 성공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파서 용돈 좀 보태달라 했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했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계절마다 제철 음식 요리해서 보내고 보약 지어 보내고 하나뿐인 사위라고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전세금까지 네 동생 사업자금으로 빼돌리려고 해?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진짜 나도 안 된다고 거절할 생각이었다니까? 근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네 손으로 내쫓았어야지.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할게. 아니, 네 알량한 사과 같은 거 이젠 필요 없어. 네 엄마 때문에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랑 계속 살 생각을 했다니. 이 손 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편은 단호한 제 태도에 차마 뭐라 말도 못하고 똥마려운 개처럼 끙끙대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제가 지금 뭐라는 거니? 사부인 전세금이랑 명의 위자료를 뭐? 지가 책 쓴 돈으로 해줘? 쟤 좀 미친 거 아니니? 다 네 돈인데 무슨?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집에서 살림만 하더니 미쳤나? 세상에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바로 이혼하겠다고 저러는 꼴 좀 보라지. 뭐 이혼하면 돈이 알아서 걸어 들어오는 줄 아나? 저게 다 세상 물정 모르고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다 보니까 저러는 거야. 집에서 애나 키우던 게 뭐 이혼하면 어디서 돈이 나올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이 모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둘 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용히 해! 저 사람 말이 다 맞아! 지금 우리 생활비 다 슬기 엄마가 내고 있다고! 장모님 전세금도 명의 위자료도 다 슬기 엄마가 책 써서 번 돈으로 준 거란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슬기 엄마 작년부터 소설 쓰고 있어요. 그게 대박나서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난 회사 때려치우고 돈 한 푼도 못 번 지 오래됐어요. 그동안 엄마 용돈이며 명의 위자료며 다 저 사람이 준 돈이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네 돈인 것처럼 굴었어? 나도 남자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그랬죠. 아니 이놈의 자식이 그걸 말이라고 해? 슬기 어머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작년에 번 인세만 1억이 넘어요.
저 사람 나랑 이혼한다는데 이제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급기야 남편은 광분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우악스럽게 돌리며 화를 냈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옛날부터 내 인생에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안 줬으면서 이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책임져. 엄마가 다 책임지라고! 졸지에 아들에게 머리채가 잡힌 시어머니는 이렇다 할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놀란 시노이가 그런 남편을 말리려고 달려들었죠. 오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도 엄마 죽겠어! 이 손 좀 놓으라고!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외간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당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돈을 빌려달래? 네 하나뿐인 오빠도 똑같이 이혼남 만드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냐?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이번엔 시노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심해서 차마 못 봐주겠더군요. 그동안 당신한테 빌려준 사업자금이랑 아가씨 위자료는 전부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 놓으라고. 알았어?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남편은 시누이와 싸우다 말고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어느새 시누이와 시어머니 역시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제게 사정사정 하더군요. 어머마, 내가 잘못했다. 난 네가 그렇게 글 써서 돈을 많이 버는 줄도 모르고. 왜요? 돈 없었으면 계속 구박했을 텐데 이제 성공한 작가라니까 잘해주시려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전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용서해다오, 응? 맞아요, 새언니. 저랑 엄마가 잘못했어요. 언니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모질게만 굴어서 미안해요. 이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성공한 작가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싹 달라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생각해보면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됐으니까 다들 돈이나 마련해 두세요. 다신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여보! 여보!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야멸차게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딸의 유치원으로 가서 딸을 데리고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망설이다 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빠와 이혼할 거라고 말이죠. 어린 딸은 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다 괜찮아. 엄마만 행복하면 돼. 하면서 제 품에 안겼죠. 너무 일찍 철이 들게 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네요. 친정엄마한테도 이혼 얘기를 꺼낼 때 가슴이 아팠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때도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제와 이혼한다고 얘기를 꺼내려니 면목이 없더군요. 다행히 엄마는 그런 못난 딸을 품에 안고 얼러줬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는 오히려 좋아. 이제라도 우리 딸이랑 손녀랑 셋이서 살 수 있어서.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그리 큰 흠이라고. 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의 너른 품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따뜻한 가정은 꼭 남편이 없어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 뒤로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준비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절대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버텼고요.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됐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다행히 저는 승소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갈라선 건 물론 딸도 제가 키울 수 있게 됐죠. 시누이 위자료며 남편 사업자금으로 보태줬던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이게 다 남편이 그동안 제게 했던 모진 구박과 시댁의 고된 시집살이가 입증된 덕분이었네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전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준비 중이던 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했다가 결국 다 말아먹었고요. 진 빚만 3억이 넘어 결국 파산했다 하더라고요. 그 빚을 갚으려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은 집에 몸져 누워 있다 하대요. 그런 와중에도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자기 엄마 때문이라면서 시어머니를 엄청 못살게 구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시장 한밭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 하더군요. 바람펴 이혼당한 시누이는 내연남에게도 버림받았고요. 또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은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신다 하더군요. 두 남매를 책임지느라 시어머니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죽어라 일하고 있다 하대요.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시어머니 본인의 업보 아니겠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반면 저는 이혼 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 글 쓰면서 모아둔 돈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는데요. 그 집으로 친정 엄마도 모셔와서 지금은 딸까지 포함해 여자 셋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크게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시고요. 딸애도 저와 남편 일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바르게 잘 크고 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얼마 전엔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아왔답니다. 참 기특하죠?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즘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제가 하루빨리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길 바라시지만 글쎄요. 전 남편한테 하도 크게 대어서일까요? 아직은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없네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가족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대로 평생 남자 없이 혼자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다 읽어볼 테니까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